생생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퀴즈 있는 날인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기를 알릴 때 이 잡음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음을 내서 자기 제품이나 자기 이름이나 자기 서비스를 알리는 마케팅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뭐 연예인들도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요. 또 경쟁 제품을 비하하거나 또 소송을 걸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마케팅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온라인 채팅, 2번 피겨 스케이팅, 3번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팅팅팅인데 그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번 온라인 채팅, 2번 피겨 스케이팅, 3번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정답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의 경제 신간 그리고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래퍼 키즈.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김윤경의 생생경제.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지벤잡. 전문가가 나선다. 국내 최고의 컨설턴트들이 콕콕 짚어주는 최적의 주거 해결책은 생생경제 특별기획 지벤잡. 복지 기본은 안정적인 주거부터.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은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거주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1대1 멘토 멘티 상담도 하고요. 프로젝트 중간 점검도 하고 심층 토론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중간 점검과 심층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두 분 모두 저희 거주개선 프로젝트 자문위원이신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UNR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과 또 대표님은 저희가 매월 매주 월요일에 집앤잡 특집으로 짚어봤던 주제들 다들 좀 보셨을 텐데요. 전세의 월세화를 다뤘고요. 임대주택 문제, 또 대출 상품들 상당히 많아서 나에게 뭐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미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에 대한 고민, 이게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명래 교수님은 집에 대한 고민,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각종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든가 네. 주변에 그야말로 전문가는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질문이 나오죠. 집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예. 이제 그런 질문이 아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박상원 대표님은 현장에 계시니까 더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예. 주택이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로 현장에서도 주택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사야 되지 않냐. 네. 이번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사야 되지 않냐. 뭐 집값하고 전세가 얼마 차이 안 난다.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대출도 좀 많이 또 정책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 사야 될 때인가.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사실은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살 때인지 아닌지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주 상담을 해주신 주신 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심층 상담을 해드리는 1대1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앞서서 그동안에 이 1대1로 상담했던 내용을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전화 또 문자 홈페이지 상담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중에 오늘은 3가지만 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경북 구미시에 살고 있는 청취자 김 씨라고만 하셨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교 3학년 아들이 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집에 살고 있는데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월세가 너무 벅차다라고 하셔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답변은 집엔잡 자문위원으로 계신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이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채무가 문제니까 채무 상황에 따라서 개인 회생이나 혹은 그 파산 면책 또는 개인 워크아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월세는요. 꼭 낮춰야 된다. 그래서 신청인의 소득이 있으면은 신청인을 세대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예를 들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 해당될 거라고 하니까 꼭 알아보시고요. 국민임대주택 조건이 되는지도 꼭 알아보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입니다. 오모 씨인데요. 최근에 대구에서 경주로 회사를 옮기면서 올해 9월에 입주할 대구 소재 아파트를 취소하려고 시공사에 문의하니까 입주 기간이 돼야 취소할 수가 있고 또 위약금이 있다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회사 이전으로 취소 조건이 되는데 위약금을 내야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집엔잡 자문위원으로 계신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구체적인 상담은 아마 전화나 문자로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득이한 계약 진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계약자의 책임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경제 홈페이지 집엔잡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문위원들 오늘 모신 두 분도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집 문제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비밀 게시판입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상담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전세 1억 5천에 살고 계시는데 계약이 지금 3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올리는 대신에 집주인이 역시 이 전세금의 월세 30만 원을 더 부담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정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신 자문위원 두 분이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근처에 신축 빌라가 3억에서 3억 2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천짜리 전세 빼고 대출받고 해서 집을 살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조명래 교수님께 이분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월세 30만 원이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네. 아마 가처분에서 아마 나가는 이제 부분이 많아서 생활이 상당히 어려질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5천에 지금 전세를 들어가 있는데 네. 신축 빌라를 살려면 최소한도 그것의 배가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채가 현재 재산에 그 대등한 정도로 부채 규모가 늘면 네. 그 또한 그것도 상환하기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자율이 낮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쉽게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집값이 뭐 크게 오르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네.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특히 그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 보고서를 보더라도 네. 내년 말쯤 되면 다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주택을 사면 네.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정도까지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비용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뭐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만 월세를 오히려 저는 그 주인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네. 좀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낮추는 네.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 좀 대안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아울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월세 관련돼서 예. 오히려 좀 대출을 더 받아서 네. 이렇게 그 접근하는 것이 어떡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것보다는 예. 일단 월세 금액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 진행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다른 대출로 이 예. 월세를 메우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보라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박상원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두 가지 방향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집을 안 사고 그 인근의 그 전세로 우선 좀 사시면서 전세가 없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의 시가 말랐다라고 하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예. 그 지역별로 틀리겠지만은 네. 다세대는 뭐 강남권이야 뭐 대부분 월세지만은 방 두세 개짜리 성북구 같은 경우가 전세 비율이 소형 아파트가 현재 한 85%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파트가. 네.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방 한 3개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전세가가 그 지역은 한 2억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 2개짜리 아마 2억 한 2천 정도. 그래서 네. 전세를 사시면서 이제 전세라는 것도 보증보세로 사실상 뭐 또 가능하면은 보증보세나 뭐 전세인데 무조건 또 사실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세가율이 한 보통 80% 정도 넘게 되면요. 우리 네. 조 교수님 말씀처럼 집값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네.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죠. 그럴 때는 예. 무조건 또 월세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 대비해서 보증보세로 이제 반전세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걸 그게 얘기하시는 이제 거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혹시나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집주인의 이제 채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은 뭐 대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네. 뭐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내 전세금을 보전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 그렇습니다. 전세금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증금하고 그 집에 있는 대출 포함해 가지고 네. 보통 한 85% 정도, 뭐 80, 네. 85% 넘게 되면은 보증보세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팁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청약 통장이 있으시면은 예. 청약 통장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는 사실상 뭐 제가 이제 전문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사야 되냐, 네. 어디를 청약했냐 이걸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네. 지금 정부에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적용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택지들,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뭐 일반 분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을 계속 청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세차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네. 지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증보세를 좀 내시면서 청약 통장을 좀 하시고 전세가 네.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사실 뭐 전세가 제일 좋지만은 예. 높은 지역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뭐 말씀드린 두 번째는 집을 1억 5천 정도면은 대출을 좀 일부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2%짜리 네. 뭐 2% 후반, 예. 3% 초반까지 대출이 지금 금리가 지금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그 정책 금리가 아니더라도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지금 3%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출을 받아서 여력이 되시면은 사야 되는데요. 향후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입주가 이제 올해 이제
분양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2년 뒤에는 입주가 좀 몰리면은 전세가 역전세에 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집값이 안 떨어지는 요건이 도심 지역에 네. 실제적으로 월세가 좀 전환이 빠른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산다고 봤을 때는 이거를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구입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좀 하락폭이 좀 적다. 상승할 때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 사고 주식까지 배당주죠, 배당주. 두 가지라고 얘기하신 게 제가 이게 네. 오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결국은 처음에는 그냥 그 월세 유지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세를 유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사는 방법을 그렇죠. 이야기를 하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KDI에서도 보고서에서 내년 말쯤이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했나요? 네. 질 수 있다? 네. 그 하락폭도 예상을 했나요? 뭐 그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뭐 예. 지금 가격이 그렇게 뭐 극하게 떨어질 적은 아니고요. 네. 되게 경량적으로 지금 오르는 추세나 힘보다는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더 힘이 강하죠. 그러면 내년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단기간이고 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더 내려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가격이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질 소득에 비해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높죠. 높죠. 우리 실물 경제 가치에 비해서는 네. 이 주택의 평균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택이 갖고 있는 이 가치가 일반 제한적 성격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 단계예요. 네. 이를테면 작년에 우리 주택 거래량이 106만 건이라고 하고 2006년 수준과 맞먹는다 하는데 2006년의 그 거래량이나 그다음에 이 가격 상승폭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네. 그 당시에 10% 이상 올랐고요. 특히 서울 같은 데 많이 올랐던 데는 막 20%까지 올랐는데 그렇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8, 뭐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주택이라 해서 터무니없이 옛날같이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도 어느 뭐 토론회 갔더니 네.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이 집값의 가격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상당히 근접해가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인다는 아주 장기 예. 이제 추세 전망을 보여줬는데요. 일본에서도 거품 붕괴가 이렇게 막 시작할 때는 특히 일본의 맨션 가격의 하락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저하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가 지수를 보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 정도 오르는데 대개 이제 이 집값의 상승도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 이자율도 뭐 우리 예금 이자율이 한 2%, 3%고 물가 상승률 1%, 2%인데 집값만이 그것의 수배가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없겠죠. 예, 이런 힘이 과거에 고도 성장기 때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것을 견준다면 네. 상대적으로 집값의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이제 힘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뭐 저는 그나마 네.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으면 난 다행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다들 이제 그냥 집은 빌려 사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거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집을 산다 그러면 예. 쉽게 말해서 뭐 거주 개념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산 증식의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이 주택 그 구매자 소비자들의 의식은 네. 그 두 가지가 딱 붙어 있었죠. 네, 지금은 좀 변하고 있나요? 예, 변하고 있죠. 변하고 예. 있는데 아직도 옛날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 아무리 우리가 거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그 추억을 이제 못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지만은 네. 저희는 이제 구매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제가 보는 데는 앞으로는 이게 이제 내가 돈을 한 2억 내지 3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 가지고 내가 집을 살지 네.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할지에 대한 아마 견뎌보는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해야겠죠. 해보는 이제 그런 예.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네, 제가 또 유엔아 컨설팅의 말씀을 박사원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여러 채 있는 분들이 이 과거에 좀 이제 경기가 휘청하자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한 주택을 자기 소득 대비해서 원금하고 이자 이제 갚을 정도 한 30, 연소득의 한 30% 정도 이 정도의 갚을 능력이면은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집값이 네. 뭐 집이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크게 뭐 투기하는 것도 한 실소이고
크게 무리가 네. 안 되고 오히려 집에 없음으로써 이사 비용 그다음에 월세 비용이 오히려 금융비용이 더 더 나가죠. 많이 예. 들고요. 모르겠어요. 일부 분들 같은 경우 심리적인 피해도 심리적인 열등감이죠. 아직 집이 없니 뭐 이런 것들. 네. 네. 뭐 아이들까지 얘기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인구가 네. 계속 이제 줄어드니까 이렇게 주택 떨어진다. 주택 보급률이 거의 한 예. 100%로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중장기 그래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득과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집값을 움직이는 게 팩터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소득이 증가한다. 경제가 좋으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네. 가장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이고요. 예. 지방 같은 경우도 인구가 이제 일부 지역에서 는 줄었지만 지방 대도시 특히 부산, 뭐 대구 같은 거 집값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다음 선진국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뭐 일부 쪽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이미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주택 보급률이 거의 뭐 90%에 육박하고 이런 지역이지만 집값이 뭐 두세 배 정도 이제 급등하는 오르고 이런 있어요. 소득이 이제 네.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일부에서는 단순히 팩터를 인구라든지 네. 이런 주택 보급률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외에 움직이는 게 오히려 소득하고 소득이다. 경제 성장률 이렇게 성장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묘하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조명래 교수님은 하향 안정세의 어떤 추세를 말씀을 하셨고 UNI 컨설팅의 박상훈 대표님은 그래도 이제 소득과 성장이 계속 된다면은 집값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을 사시는 분들이 두 가지 의견을 다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광고 듣고 저희는 4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명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지금 심층 토론과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 그리고 유엔알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그래서 이 조명래 교수님은 집값은 약간 좀 하향 안정적인 그 추세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유엔알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님은 그래도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은 아까 조명래 교수님도 재화적 그 상품의 특성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내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살려면 대출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집을 사야 될까요? 조 교수님. 뭐 저는 만약 내가 30대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경제적 활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금들이 많을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와 달리 30대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런 세대들은 사실 주택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서구 선진국을 보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 되고 자가 소유율이 한 60% 이상 되면 네. 그때는 집값이 되게 안정화돼요. 그렇죠. 안정화되고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지금 40%에도 소유율 40%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생활 자원 중에서도 주거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줄여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그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이 경제라는 것을 네. 길게 이제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많은 부채를 일으켜서 예. 집을 이제 사놓으면 예. 이게 이제 여전히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30대가 집을 장기 대출 그러니까 많은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네. 장기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멍해가 평생을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계 부채가 그 어떤 젊은이가 지금 냈을 때는 괜찮지만은 평생 그걸 또 가지고 간다고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유엔알 컨설팅의 그 박상원 대표님은 보시기에 집값이 오른다. 그래도 이 부채를 일으켰을 때 금리는 지금보다는 경제도 성장되고 하면 더 올라가잖아요. 부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래도 일으켜서 집을 사야 될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 그 선진국의 그 금리 구조를 보니까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금리는 이제 그 1%대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모기지 같은 그렇습니다. 모기지로 지금 뭐 그 우리 대출이 지금 3% 초반이고 한국은행이 지금 3번 금리를 이번에 뭐 지난해부터 내렸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집을 지금 사게끔 떠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건 맞아요, 진짜. 너무 월세가 다 월세입니다. 예. 왜 전세가 없냐면 다 월세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직장인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 3%대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집을 안 사게 되면은 지금 그 실제적으로 전월세 전세에서 월세를 바꾸게 되면요. 평균적으로 6%네요. 연 6%입니다. 네. 연 6%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2년에 한 번씩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예. 그 주부들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런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는 네. 집을 사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를 사야 되냐. 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딘가요? 어디를 사야 되냐. 어디를 사야 되나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야 뭐 그래도 뭐 그만큼 뭐 집을 사게 되면은 대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예. 대출 이자 내는 만큼 이상은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곳을 물가 골라라. 상승률이 예. 좀 올해야 뭐 안정이 됐지만은 뭐 물가 상승률보다도 실질적으로 한 최소한 2배 정도 네. 오르는 지역이어야 되겠죠. 이제 대출 이자만큼도 안 오른 지역은 실제적으로 좀 예. 투자 가치가 없고 대출 이자만큼 사실 올라야지 예. 어느 정도 뭐 기회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집값에 대한 취득세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른다고 해서 뭐 이게 집이 투기다 이것도 또 시각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 그 투기가 아닌 거죠. 대출 이자 이상으로는. 그 다음에 그 LH에서도 분양하는 게 임대 분양이 있거든요. 5년, 10년, 뭐 민간은 5년, 네. 뭐 10년짜리 실질적으로 살면서 그 전에 5년 이상 분양 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LH에서 이제 하는 거는 좀 이제 저렴합니다. 월세가. 그래서 그거 살다가 분양 전환 받는 거. 이게 상당히 저는 이제 그 선진국형 그 주택 모델로 상당히 네. 이제 그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받을 수가 있고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꾸준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어떤 대출이자 상승에 대한 부담분을 집값 상승이 메워줄 수 있는 지역을 그렇습니다. 택하면은 집을 네. 사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네. LH 공급, 네. 예 그런. 근데 하나 중요한 변수가 네, 조명래 교수님.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0가구 중에 6.7가구가 사실 임차 가구예요. 차가로 네. 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는 주거복지 정책이 이제는 임대차 관계를 어떻게 안정시키냐에 달려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아직까지 매매 활성화 내지는 어떤 그런 그 공급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이렇게 월세로 전환이라든가 혹은 임대가 이렇게 확산되는 임대차 관계 확산되는 이런 것에 대응하는 정책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요. 일단은 매매죠. 수요가 굉장히 예, 많다는 것이죠. 맞아요. 따라서 이제 이 대체율 이자율이 작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라는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천정부지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집값이 낮아지는 만큼이나 네. 사실 우리나라 임대료가 높은 까닭은 집값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상응하죠. 지금 그렇죠. 거의 비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 임대료도 예. 지금 정부의 각종 여러 가지 정책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 강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 이자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재정의 설계라는 것을 네. 주택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한 5년, 10년까지 내다보면 선택 여지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 조 교수님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긴 그렇지만은 이 집에 대한 거주비, 뭐 대출을 다 포함해서요. 네. 그게 내 소득의 어느 정도면은 집을 사고 어느 정도면은 임대로 살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대체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요. 네. 소득 그 하위 20% 미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월급에서 지금 30%를 지금 월세로 내고 있어요. 네. 100만 원을 벌면 34만 원을 낸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과다하다고 보고 전문가는 최소한도 한 30%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보거든요. 네. 따라서 제가 보는 한 15%에서 한 최대 20% 이하 내 과점 소득 중에서 네.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그 정도 잡고 환산해서 뭐 예. 집을 사든지 안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일으켜서 뭐 전세 살든 이런 것이 난 적정하다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15%에서 20% 정도면은 대출 이자 감당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될 것 같은데요. 거주비를. 그렇죠. 그것도 많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당장은 전세라든가 월세가 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 수인을 이제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대료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 네. 그때 조금 비중이 줄겠죠. 근데 예.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박상훈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은 지금의 정책들 무지하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뭐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면은 사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이런 그 정책적인 지원을요 무주택자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그 지난 우리 2, 3년간 거의 뭐 주택 시장이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유주택자도 청약 요건을 되게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켜줬죠. 그래서 예. 뭐 한주택자들도 감점을 좀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뭐 세대적 아니어도 뭐 분양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너무 이제 그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사실 뭐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청약 저축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무주택자들이 일단은 뭐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또 방향이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들 위한 뭐 이런 대출도 좀 있습니다. 대출이 뭐 여러 가지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조건이 뭐 네. 되기 때문에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뭐 청약 통장을 좀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뭐 사실상 가장 뭐 네. 좋습니다만은 그 여력이 좀 안 되신다고 봤을 때는 과거에 뭐 집값이 급등할 때야 뭐 오히려 그 집을 사다 놓고 거꾸로 이제 대출을 갚는 네. 이런 방식으로 재테크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뭐 과거 같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무리하게 뭐 대출은 받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원리금하고 그 이자 네. 매월 이제 원금하고 이자죠. 원금하고 이자를 이자. 갚는 예. 게 보통 자기 소득의 한 30% 정도. 30% 매매로. 정도. 임대로 봤을 때 뭐 20% 되겠지만은 네. 한 30% 정도의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좀 사는 게 좋고 일단은 뭐 우리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아무래도 집을 안 사게 되면은 네. 오히려 있는 사람보다 이 나중에 보면은 한참 뭐 뒤떨어지더라고요. 왜? 예. 이거 집을 안 사게 되면 그게 소비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네. 여기저기 뭐 자동차를 그렇죠.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해외여행 한 2번 더 가버리고 여기저기 이제 예. 돈 꿔달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집을 이제 수단을 집값이 오른다는 개념보다는 여지까지 고생해서 네. 실제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예. 저축해 놓는다. 네. 스탁 개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더라도 조명래 교수님 굉장히 신중하셔서 15 내지 20% 정도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조금 더 너그럽게 잡아주셔서 박세훈 대표님은 30%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곧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 교수님?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결국 사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저는 사야 될 건가 안 사야 될 건가라는 그야말로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답을 하라 그러면 난 저 같으면 안 사요. 예. 안 사시겠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저도 지금 자식을 갖고 있어서 네. 애들한테 지금 집을 사줘야 될지 안 사줘야 될지 뭐 결혼한 애들이 네네. 있어서 고민하다 결국은 안 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계속 거주의 불안정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들보다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이제 가동력이 없습니다. 네. 뭐 집에 있는 시간도 적고 또 그리고 이제 대형 주택에 뭐 예컨대 돈을 이제 잠가 놓는 것도 선호하지 않고 네. 또 이제 부모가 주택을 남겨준다는 것에 대한 또 기대도 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요? 예. 왜냐하면 예.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지금 은퇴가 되고 유산을 남기는 시점이 지금 막 시작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대들이 마련해놓은 주택이 자식 세대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또 시대 상황도 있고 해서 네. 훨씬 더 그 소유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약해요. 소유에 대한 예. 의식이 조금 약해지고 예. 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어느 뭐 여론 조사를 보게 되면 물론 조사에 따라 많이 다른데 네. 제가 최근에 본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1명씩 사겠다는 그런 응답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농경사회의 그 유산이 저한테는 아직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저는 집을 갖고 있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예, 박 대표님. 일본 분들은 뭐 아버지가 집 줄 텐데 왜 집을 사니 이런 게. 근데 아버지가 이 그 은퇴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은퇴 노후 자금이 모자라서 영모기지론 그렇죠. 주택연금 그렇죠. 받으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주택연금을 그래서 일단은 예. 뭐 사실상 받는 게 아무래도 그 노후가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 주택연금을 받고 사실 그거를 생활비로 이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데 일부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 뭐 재산적인 거를 뭐 제외하더라도
뭐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그 심리적인 네. 그런 그 안정감. 일부 안정감도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산을 좀 스톡해 놓은 개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세를 살면서 그 나머지 돈을 통장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으면은 네. 그 돈이 사실 오래 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집에 이제 묶어져 있으면은 사실 뭐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오래 갈 확률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예. 문자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문의를 드릴게요. 7582님. 전세 살다가 전세 보증금 너무 올려달라 그래서 월세로 돌릴지 대출을 받아서 집 살지 고민 중이어서 딱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눈을 낮춰서 이분은 빌라를 사서 들어가든지 교외로 빠져서 좀 저렴한 아파트로 가는 건 어떨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조 교수님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집을 사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네. 가령 그 전세에 살면서 느끼는 불안, 그 다음에 그 이사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 지금 현행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도만 강구되면 많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데 가령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뭐 등등 이제 즉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네. 제도화되면 괜찮. 지금으로서는 그 비용이 순수한 경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심리적 비용이 있죠.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로서는 상당히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뭐 경제적인 어떤 가치 이상으로 나는 이것은 더 네. 해야 돼. 그 경우는 사실 좀 빚이 들어가도 살 필요 있다 봅니다. 그런데 네.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고려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안 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낫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분도 이제 뭐 눈 낮춰서 빌라를 갔든지 그 뭐 절박한 교회를 상황이라면 빠지든지 선택을 예, 할 수 있겠죠. 하지 않아도 네. 그냥 그 월세로 계속 사는 것도 뭐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뭐 좀 다른 생각인데요. 예.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월세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까 이제 대출 뭐 3%짜리를 받게 되면은 월세보다는 절감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 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죠. 가계 경제에. 네. 두 번째는 봤을 때 그 외곽 지역이라든지 뭐 빌라들, 네. 뭐 도시권 뭐 눈높이를 낮추는 방법. 눈높이 낮추면은 사실 뭐 괜찮지만은 사실 눈높이를 아파트보다는 빌라 쪽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면 빌라를 사실 살 수가 있는데요. 네. 실상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 전세가 오르다 보니까 빌라로 눈을 낮추다 보니까 빌라도 지금 눈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눈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렇군요. 지금 빌라도 진짜 월세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빌라를 사든 외곽의 아파트를 사든 네. 잘 팔리는 지역을 사세요. 알겠습니다. 매도하기 쉬운 지역. 하나만 네. 딱 더. 네. 실제 주거 비용으로서는 네. 그 월세가 가장 많이 들고요. 예, 월세가 많이 그다음에 들고요. 자가고 예. 그다음 전세입니다. 어. 그래서 자가라는 것이 보지 않는 사실 비용 지출도 많아요. 네. 예, 이럴 때 뭐 가정 유지비라든가 관리비라도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대출액으로만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숨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네, 그런 그리고 이제 걸- 가격 하락에 대한 비용도 있고. 그렇겠죠. 네. 이제는 맞춰야지 될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토론은 언제나 맨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내는데요. 집은 무엇이다. 간단하게 한마디씩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박상원 대표님, 집은 무엇이다. 집은 이제 뉴스에 사라져야 된다. 뉴스에서 사라져야 네. 된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예. 좀 이제 사실상 그 집값에 대한 급등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이제 계속 인베스트를 예. 계속 공급을 해주고 네. 우리가 이제 외국을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뉴스가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일면 이면 나온 네. 데가 없거든요. 안정이 되면 예. 뉴스는 사라질 뉴스에 것이다. 서서히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명래 교수님, 집은 무엇이다. 집은 난 멍해다. 멍해다. 예. 그리고 이건 집값이 떨어져도 걱정이 되고 또 사야 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 팔아야 되는 것도 네. 걱정이고 이건 어쨌든 간에 국민적 멍해다. 저는 이렇게 국민적 보고 있습니다. 멍해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그 견해 차이와 또 사실은 이게 또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도 같고요.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 유엔한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님과 오늘 그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심층 토론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특별기획 프로젝트 집앤잡.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3번 노이즈 마케팅이고요. 당첨자는 9759님의 10분이고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YTN 라디오 봄 개편을 맞아서요. 생생경제도 새롭게 단장을 하는데 많은 변화 기대를 해주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